18페이지 12번 할 차례죠? 맞습니까? 12번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최근 판례. 그래서 이 단원마다 이 판례가 한두 문제씩 있거든요. 단원마다. 뭐 민법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례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의 택지 개발 중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이거 대토권이죠? 중개대상 아닙니다. 맞죠? 자, 한 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개공이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해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소에 해당하는 이중 사무소 개설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니까 그 건축법상 적합한 건물이 아닌데 사무소를 두더라도 그게 사무소로 보느냐 이 말이야. 봐, 안 봐? 봐. 그러니까 그것도 두면 이중 사무소로 걸린다 이 말이야. 원래 자기 사무소 있잖아요. 근데 적합하지 않는 건물에 사무소 두더라도 사무소로 봐가지고 이중 사무소에 걸려 들어간다. 뭔 소리 했어요? 예, 우리가 떴다봉도 설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같은 원리지. 자, 이게 맞는 말이고 다 판례도요. 우연한 기회 한 번. 아까 이거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한 번이요, 계속이에요. 우연한 기회 한 번 그러면 중개업을 할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것도 판례에 맞고. 자, 약정 소주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봐야 된다. 맞았어요? 초과분은 무효제. 초과분만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 맞습니다. 자,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 확인 설명 의무하고 손해배상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아까도 있잖아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의무는 있어 없어? 있어요. 중개사법 적용이 되는 법 규정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13번은 아까 재정 목적 똑같은 문제예요. 가로 넣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러지.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한 것을 말한다. 자,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만. 자, 그 다음에 개공이라면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가 틀려서 등록을 한 아니, 어디다 아무 때나 아니죠 붙이지 말고. 개공은 2번 맞죠? 개설 등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은 맞죠? 근데 뭐가 들었어?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돼.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중개인은 자격증 없잖아요. 중개인도 개공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중개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보수를 중개를 이건 맞네. 네, 맞고. 자, 보조는 일단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란 개념이 항상 들어가라 그랬죠? 맞고. 일반 서무 중개 업무를 뭐가 들어서? 중개 업무 수행이 들었는데 중개 업무라는 것은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말이죠. 자, 소공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은 중개 업무 관련된 현장 안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지문 맞았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소속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건 맞지. 그러면 중개 업무 관련된 현장 안내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도 맞아요. 보조는 중개 업무도 수행하거나 둘 중 하나. 이해됐어요? 보조. 그래서 이제 중개 업무가 빠져서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 자, 15번. 공인중개사법에 검토된 내용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뭐가 틀렸어요? 취득한 자 그랬죠.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사하는 자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놀고 있어도 자격증만 있으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되잖아요. 자, 보조원이란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등 개공 후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계약서 작성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우연한 기회 일에 중개업에 들어갑니까? 아니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일정한 것을 보고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 또 나왔네. 아까 별표 친 거 알고 있어야 돼.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이게 정답이네. 자, 16번도 판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중복된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우연한 기회 일의 건물 중개. 이것은 업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있다 그런 게 틀려고 그랬죠? 틀렸어요. 없다가 맞습니다. 2번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명부를 한도를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교부받아서 후에 부도 처리됐어. 자, 뒤에 금지행에서 나오잖아요. 금지행에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돼요? 해당돼요. 더 받았잖아요. 부도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일단 더 받았으니까 초과보수에 걸려 들어가. 3번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토지 단기 전매 각종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했다.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투기 조장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확실하게? 정말로? 예, 이게 정답. 보조원이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이 손해배상을 진다.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만. 그럼 누구하고 같이 져야 돼? 보조원하고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보조원이 잘못했으면 보조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대물로 규정된 건물은 기존의 건축물에 장래 건축될 건물 제외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장래 건축된 건축물이 뭐예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말합니다. 포함, 제외가 틀렸어요. 이제 이거 판례들인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7번 용어 문제. 용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1번 개공이라 하면 자격 취득 후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뭐가 틀렸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등록만 하면 개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이 지문은 맞았죠? 3번 공인중개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 지문 맞았어요?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영의가 틀렸고. 4번 소공이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맞습니까? 아내가 가로 안이 틀렸죠? 자,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제외됩니까? 포함? 종류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틀렸어. 이 가로 안이 또 틀렸네. 다 맞았는데. 자, 5번은 딱 답이 나오네.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보조는 항상 아닌 자로서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의외로 자주 틀려요. 용어가 자주 틀려요. 중개대상물 이런 것은 공부해놓으면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자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중개대상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법정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약제 몇 페이지? 8페이지 펴놓고 칠판 보세요. 다 설명하고 문제 접근할게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어디가 규정되어 있다는 걸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법에가 규정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시행령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둘 다. 근데 어디? 법.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셔.
별로 싫은가 봐. 안 맞아도 돼요. 자, 법하고 시행령. 이게 이제 이 법적 근거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게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와서 그래요. 이게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은 어디가 들어있느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 여기도 지문 나왔을런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일단 법하고 어디가 나와 있다? 시행령. 아울러 규칙은 아니고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 됐어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법적 근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토지는 어느 단위로 중개 대상물 돼요? 필지.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갖고 인위적으로 해서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죠.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러면 가부 토지라고 등록이 되면 사고 파는 것도 필지 단위로 사고 팔겠죠. 그러면 개혁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단위도 무슨 단위? 필지 단위. 그래서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끝.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만큼만 사고 팔려고 할 때 이만큼만 일부. 이걸 일필토지 일부라잖아요. 자, 일필토지의 일부. 자, 여기서 일부 이 단어. 일부. 이건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은 가능합니까? 용익물권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제 이건 가능해요. 그다음에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일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만큼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토지는 결국 필지 단위고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됐어요. 자, 끝. 자, 건축물을 봐드릴게요. 건축물은 무슨 단위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일동 단위입니다. 자,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되죠? 등기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어요? 건물로 인정하면? 건물이 되려면 지붕, 기둥, 주벽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되죠. 그러면 분양은 선분양 들어간 것은 실체가 없는데 왜 돼? 이제 이건 판례에서 장래 건축물로 보고 있는 거지. 건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단순 입주권들이 있잖아요. 이건 돼, 안 돼? 안 돼. 이건 건물 자체로 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달리 안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로 안 보니까. 근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장래의 건축물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니까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니까. 자, 그러면 건축물도 토지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일동 건물의 일부. 이 일부란 단어, 일부. 그럼 건축물도 일부가 중개 대상이 됩니까? 네, 되는데 둘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가 단독주택의 방한칸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일부 이만큼만 이게 사고 파는 거의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소유권은 안 돼. 근데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중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은 다 됩니까? 다 되죠.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소유권, 매매도 중개할 수 있고 전세,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다 중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로 봐, 안 봐? 안 봐. 그건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풀어져 버리죠? 그런 것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뭐 판례니까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잖아요. 왜 그 밖이란 말을 써요? 건축물도 정착물 맞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정착물들을 말합니다. 건축물. 그럼 이건 둘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일부로서 정착물은 뭐 수목이랄지 교량이랄지 뭐 담장이랄지 제방이랄지 도로 포장들 있죠? 그 다음에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죠.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그러면 같은 수목이라도 이건 토지 일부잖아요. 일부. 토지에 부착돼서 이렇게 토지 팔면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하고 같이는 되지만은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근데 명인 방법이란 것은 이름 써놓는 거죠. 이건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행정심판에서 독립중개 대상물이 된다. 근데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소유권만 돼요. 무엇은 안 돼? 저당.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은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은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안 된다는 거. 정리되고 있죠? 끝.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을 들어가는데 임목은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목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거든요. 자, 임목이 뭡니까? 네, 임목. 네, 네. 아니, 개념. 여러분, 개념 쓰라는데 내용 써놓으면 점수 안 나와요. 그렇죠? 내용 쓰라는데 또 개념만 써놔도 안 나오겠죠? 자, 임목이 등기된 수목. 자,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가부 토지에 이 수목이 있잖아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가 안 된다고 했죠? 여기다 이름 써놓는 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아예 뭘 해놨어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을 그러니까 줄여서 등기 됐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걸 임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됐다는 말이 들어가든 임목이란 말을 써야지 임목이에요. 됐죠? 그러면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몇 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따로 중개할 수 있고 이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하고 저당이 돼요. 아까 명인 방법하고 차이점은 저당이죠, 저당. 저당권 객체도 되고 소유권 객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오늘 앞에 앉아서 고생하는데,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토지. 아주 좋았어요. 오늘 성적이 안 좋네. 자,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수목.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그렸을 것 같아요? 잘라야 되니까. 뭘 잘라. 그게 아니고, 이 등기를 할 때, 이게 한 필지거든요. 토지 한 필지. 이 필지 단위 5개 다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수목만 등기할 수 있냐, 이걸 정부. 일부 수목도 가능하고, 필지 전체에 있는 수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하러 가려면 등기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가요? 그럼 어디로 들렸다 가야 돼? 시군구로 들렸다 가야 돼. 그러니까 임목 등록원부가 있어요. 임목 등록원부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수목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등록을 하고 순서가 그러겠지. 그러면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 정리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 때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이게 토지 소유권 처분은 여러분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이 임목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 없어? 이 저당권 객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돈 빌려 쓰면서 토지는 저당 안 잡고 임목만 저당 잡을 수도 있어 없어? 1억 빌려 쓰면서 저당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 들어야 돼. 왜 그래요? 왜?
예, 불나서 이 임목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험 들게 돼 있고 또 임목이 벌체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벌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당권 효력은 벌체된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이것도 안 미치면 저당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벌체된 임목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임목을 그대로 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썩어버리거나 없어져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경매 들어가요. 원래 임무 경매는 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와 안 나와? 이거 법원에 공탁해 놓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목이 벌채가 안 됐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기간이 지났어도. 그러면 우리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누가 경락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임목은 누구 거? 병의 임목이잖아요. 병이 경매로 샀으니까. 그럼 토지는 그대로 누구 거? 갑의 것이잖아요. 이 임목만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병은 지금 나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갑이 지상권 설정 안 해주면 임목 다 벌채해야 되잖아요.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법정 지상권. 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이렇게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된 권리.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물에가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임목에 대해서도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개공 입장에서는 이 수목이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왜? 그냥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 못 하잖아요. 근데 임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토지 위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토지다라면 여기 이제 수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가 있어 없어? 있죠. 줄여서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이 수목이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해? 뭘 통해서? 표제부. 거기에 뭐가 나와? 번호가 나와, 번호. 번호가 나옵니다. 임목등기 번호가 나와서 표제부.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임목인지 확인은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표제부에는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관계. 자, 이 임목이 갑의 것인지 을의 것인지 저당 자폐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떼어보라 그랬어요? 임목 등기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갑구에는 소유자가 나오겠잖아요. 소유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 다른 권리는 안 되니까. 임목은 두 가지 권리밖에 안 되니까.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임목 등기부를 띄워봐라. 정리되고 있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들어봐요. 저당권, 을구, 갑구, 소유권 됐어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야 되냐? 광업재단하고 무슨 재단? 공장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봐보세요.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 설명할 건데 이건 원리가 같기 때문에 공장재단 설명하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봐요. 자, 쉬운 거예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장재단. 아주 좋았어요. 오늘 계속 틀려. 자, 공장재단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재단이고 이게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장 건물. 그러면 A, B, C는 뭘 의미하겠어요? A. 소유자를 의미하면 소유자. 동 이름이 아니라 소유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그랬냐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 만들 수 있고 이 두 개, 세 개 공장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같은 소유자 공장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유자가 공장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해요. 그러면 재단 운영하려면 공장에 속한 기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또 공업 소유권 같은 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권리. 자, 이런 것을 묶어요. 묶는다는 것은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아까 임목도 이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뭐까지 가능해요?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저당 설정이 주 목적이에요. 돈 빌려 쓰려고. 원래 저당은 부동산에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공통으로 하면 돈 많이 빌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냐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10개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이내에 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진다. 자,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 등기를 해 놓으면 이 재단 자체가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다는 겁니까? 한 개 부동산이 되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 자체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고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또 이 문제 발생하잖아요. 이 토지 건물은 저기 중개 대상물이 됐죠.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냐? 안 되죠. 이 재단을 구성되면 일단은 개개 구성물은 분리해서 중개 못 합니다. 재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이 토지 건축물이 그냥 일반 토지 건축물인지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 건축물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뭘로 확인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요. 해당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존 등기 들어가면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 광업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를 등기관이 기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에 속해 있으면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원리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 봐보세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6가지를 해서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된 건 아니죠. 여기서 또 2가지가 충족돼야 돼. 첫 번째가 개인 소유해야 돼. 무슨 소유? 사적 소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은 안 돼. 개인 것만 되고 그 다음에 개공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이것은 문제 좀 풀다가 부족하면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충족이 되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는 걸 골라라. 자, 20톤 이상 선박을 중개할 수 있을까? 20톤 이상. 왜 안 돼?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20톤 미만은 안 돼. 선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자, 그 다음에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아까 안 돼. 자, 영업상 노하우, 영업상 이점 무형의 재산가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권리금 내용이에요. 권리금 비품대.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뭐 이런 걸 통 털어서 권리금이라는데 이게 안 돼.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 개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 안 되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된 아파트 이게 뭐예요? 분양권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2번 문제인데, 자, 2번 문제가 이거거든요. 자, 이것도 설명해야 되네. 좀 이따 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또 바로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요약집은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 요약집은 몇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거기 10페이지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칸. 거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 펴놓고 일단 칠판을 봐주세요. 이 사적 소유란 말은 개인 것만 돼요. 개인 것만. 자, 토지 건물이라도.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이쪽이 개인 것이다. 사적 소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할 수가 있다. 근데 사적 소유가 아닌 것은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 이런 것이 개인 것이라고 되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토지 건물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걸 몇 가지만 봐드릴게요. 개인 소유인데 주의할 거.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뜻이 뭐예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란 말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개발 제한 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라고 했잖아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 가능합니다. 이건 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이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이 사법상 제한이라는 것은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뭐가 설정된 거? 권리. 저당 잡힌 건물. 중개할 수 있어요?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각종 권리가 설정된 것도 개인 것이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 여기서 특히 주의할 거, 경매 등기가 돼.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이 다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닌 것은 눈에다 익혀두셔야 돼요. 이 지문들을 익혀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어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국유 것은 누구 거?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물건들. 그럼 이건 둘로 나눠져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몇 가지로 나눠져? 네 가지.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 또 기업용 재산하고 보존용 재산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공용재산은 뭐 수없이 많겠지만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돼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시청 청사로 예를 들어보면 뭐 시청 청사. 이건 개인 것이 아니죠? 공공용은 공중이 이용한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용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뭐 철도청 건물 같은 거. 보존용 각종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뭐 남대문이랄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이나 토지들에도 중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왜 이 지문을 알아야 되냐면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지문 띄울 수 있어요. 국공유재산 이렇게 지문 띄울 수도 있고 중개할 수 있냐. 행정재산 이렇게 지문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뭔지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이렇게 공공용재산이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지문을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용재산이 뭔지 또 알아야 돼요. 또 구체적으로 공원 중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문 띄울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노란 분필만 달랑 외워가지고 문제 풀러 갔는데 갑자기 공용재산 이렇게 지문이 탁 떴는데 이게 뭐야? 또 기업용 재산 이것도 뭐야? 그러면 안 되겠죠. 뭔 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란 게 뭐예요?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것들을 다 일반 재산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뭐 일반 재산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용 폐지된 뭐 시청 청사랄지 뭐 이런 거 관공서를 안 쓰면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것도 중개가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이것은 처분은 가능한데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일반인이 직접 팔아버리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하천은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으로 나눠지잖아요. 국가 하천은 누구 거? 국가 국유재산. 지방 하천은 공유재산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개인들이 낸 하천, 사유 하천은 됩니다. 사유 하천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우리가 이 포락지 있잖아요. 포락지,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는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주인 없는 토지, 무주 토지는 안 돼. 국가 거. 그 다음 미채굴 광물은 국가 거. 바다나 바닷가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도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통 관리하잖아요. 안 돼. 근데 개인들이 자기 토지에 낸 사도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는 도로 예정지는 내가 중간에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지정된 것은? 공유지에 지정된 것은 돼, 안 돼? 사유지에 되는 건 돼. 그러니까 개인 토지에 지정되면 된다고. 됐어요? 공유수면 매립지도 마찬가지. 그것도 둘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지문들을 아닌 거, 이 지문들 좀 익혀두셔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중개인 개입은 아까 권리에서 다 했으니까요. 문제 들어가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걸 골라라. 자, 접도 구역 내의 사유지는 됩니까? 접도 구역이 도로 주변 이용 제한이거든요. 이것도 그것도 돼. 제한을 받더라도 된다고. 그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돼. 이것도 이용 제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대상이 된 토지는 돼. 이거 사법상 제한이거든요. 자, 콘크리트 집안의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안 돼. 자, 동호서 특정되어 있는 건축물 아파트는 돼. 그럼 안 되는 거 몇 번? 4번. 자, 3번 문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수 묻는 문제. 임목은 돼. 하나 나와있죠? 청약 예금 증서는 안 돼. 주인 없는 토지, 무주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은 돼. 가압류된 토지. 이거 사법상 제한. 자,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는 되죠. 이것은 임야를 묻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권리가 설정된 임야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연습할게요.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돼. 이것은 유치권 성립을 묻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묻는 거잖아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묻는 거니까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법정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도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은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는 권리금은 안 되잖아요. 몇 개? 5개. 그 다음에 자, 오른쪽 4번 문제. 중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용익물권 되고 등기된 환매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은 안 되고 지상권은 되고.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자, 5번.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 동그라미. 이것은 개인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예,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것도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준공검사를 받은 거니까 되는 거고. 자, 콘크리트 집안의 세차장 구조물은 안 돼. 세차장 구조물 안 되고. 어업재단은 예, 좋아. 재단은 오로지 어떤 것만 광업하고 공장만 되고, 어업재단이랄지 항만 운송재단 이런 단어가 뜨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미음 아파트 추천기를 신청해 당첨 분양 예정대로 지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안 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돼요. 이것도 건축물로 묻는 거죠. 상속 자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자, 6번 문제 봐드릴게요. 개공이 의뢰인에게 임목에 관한 설명, 임목에 대한 설명 내용 틀린 걸 골라라. 자,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안 미쳐. 소유권하고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자, 아무데나 미쳤다 안 미쳤다를 갖다 붙이면 안 돼. 다시 연습시켜 드릴게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토지하고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 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지상권 처분의 효력도 임목에 미쳐 안 미쳐?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근데 아까 미친 건 뭐예요? 벌채된 임목. 벌채된 임목의 저당권 효력은 미쳐. 그러니까 미쳤다 안 미쳤다를 잘 구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가 맞죠? 별개 부동산이니까. 자, 저당권 효력이 벌채된 임목에 미치는 거고,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이거 않는다가 틀렸네. 이게 이제 미친다. 이게 미친다고. 위에 건 미치잖아. 진짜 미치죠? 헷갈려서 미치죠. 예, 그래서 미쳤다. 이게 우리가 미쳤다 안 미쳤다를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목은 한 필지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생유가 있어서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자, 임목에 관한 등기에서 이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목적으로 했다. 아까 임목은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 저당권. 두 가지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멍그라미 어떻게? 그렇지. 이제 호흡이 척척 맞는다.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호흡 있고로 합격이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오실게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오실게요. 광업하고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이제 원리는 똑같다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제 봐볼게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 객체로만 될 수 있다. 맞아요? 뭣도 돼? 저당권도 되고, 또 저당권 중 동의했으면 임대차도 가능하고. 자, 만자가 틀렸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3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 없다. 맞아요. 일단 재단을 구성하잖아요. 다른 재단은 구성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 목적으로도 할 수가 맞고, 재단은 몇 개의 부동산으로 봐?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7번은 몇 번 정답? 자,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죠? 그럼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